우리 이제 다각형이라는 단원이 시작이 돼요. 맨 처음에 이제 다각형이 이제 도대체 어떤 도형을 보고 다각형이라고 부르냐. 우리가 흔히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등의 다 다각형들인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각형의 뜻은 우리가 여러 개의 선분인데 반드시 선분이 3개 이상 모여야 돼요. 자, 이렇게 선분이 3개 이상 모여서 선분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인 도형을 보고 우리가 다 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긴 모형들은 다 다각형이 맞아요. 얘네들은 다 다각형인데, 얘네들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분만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다각형인 건데, 자, 이렇게 선분이 아닌, 자,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이는 것 같다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는, 이렇게 곡선 부분으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이 생기는 도형들이나, 자, 선분으로 둘러싸이는 것 같다가 적당히 다 둘러싸이지 않고 이렇게 자,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둘러싸이지 않고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다각형이 아니에요. 예, 맨 처음에 다각형인 것과 다각형이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이상의 선분으로 저렇게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는 도형들은 다각형,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각형 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다각형들에서 이런 거는 꼭지점이라고 부르겠죠? 자, 이런 것들은 변이라고 부를 거고요,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반드시 이런 변의 개수만큼 뭐가 생기냐면, 자,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서 이런 것들, 삼각형 합동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변의 개수만큼 꼭지점도 생기고 내각의 개수도 생기니까 각각 걔네들의 개수를 보고 이런 걸 오각형, 자, 5개의 변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오각형, 자, 이런 건 사각형, 삼각형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다각형을 다른 말로는 n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우리가 도형이니까 그 선분의 개수를 따서 n각형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문제에서 하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저렇게 n각형을.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다각형의 이름을 붙일 때는 변의 개수를 보고 붙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반드시 3개 이상의 선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는 모양을 만들려면 반드시 선분이 3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각형이란 말이 있는 건 아니죠. 이각형이란 말 들어본 적 없죠.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서 이제 선분 2개만으로는 이렇게 둘러싸는 모양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 더 이제 도형의 말뜻을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정다각형이에요. 정다각형이라는 게 뭔지만 이제 더 알아들으시면은 이제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건 다 되는데 이제 정다각형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어떤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정자를 붙여주는 거냐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같고 모든 이런 내각의 크기들이 다 같아야 됩니다. 자, 이 2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정다각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정N각형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인데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고 내각의 크기가 이렇게 90도로 같아지는 이런 사각형을 보고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정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거는 정사각형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런 건요. 이런 거는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까요? 이런 거는 정사각형이라고 말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여기다가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2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조건이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죠. 그렇죠. 내각의 크기가 같은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마름모라고 해서 다른 이름이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런 데서 조금 약간 예외가 되는 게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내가 여기 있는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걸 확인하지 않아도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기만 하면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저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삼각형은 정삼각형 빼고 다른 거 그릴 수 있나요? 자, 네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거는 정사각형도 그릴 수 있지만 마름모도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거 외에 더 그릴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정삼각형 외에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OX 퀴즈가 하나 나와요. OX 퀴즈. 자,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자, 지금 방금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건 맞아요. 이게 삼각형의 세상에서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자, 비슷해요. 자, 같은 식으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으로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써요. OX 퀴즈라는데. 자, 모든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입니다. 모든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은 모두 다 정사각형입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마름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사각형이 돼도 그렇고요. 여기서 오각형이라는 말로 바뀌어도 옳지 않아요. 모든 변의 길이 같은 오각형도 정오각형에 우리가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식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OX 퀴즈까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이제 사각형 이상에서부터는 우리가 모든 변의 길이만 같아서는 다각형이 될 수가 없겠다. 이제 그것까지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워딩이 먹히는 도형은 삼각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각형에서 이제 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대각선 개수 세기. 그러니까 다각형의 대각선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요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이제 알아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각형의 대각선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삼각형 같은 데서는 대각선이라는 게 없어요. 사각형에선 있고요. 자, 그럼 대각선이 도대체 뭐길래 삼각형에선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각선은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꼭지점을 나타내는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 B, C, D라고 한번 이름 붙여볼게요. 그럼 여기서 A, B, C, D를 연결하는 변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A라는 꼭지점의 입장에서 보면 변으로 연결된 꼭지점이 B하고 D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B하고 D는 서로 이웃하는 꼭지점인 거예요. 이웃하는 꼭지점. 그래서 이제 A 입장에서 A와 D는 서로 이웃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하고 C는 서로 변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끼리 연결한 게 대각선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한 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삼각형 같은 데서는 내가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이름을 A 나머지 BC라고 이름 붙이면은 A랑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삼각형에서는 없는 거죠. 그건 어느 꼭지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대각선 개수를 셀 때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 같은 데서는 한 군데도 없고요. 사각형 같은 데서는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딱 한 군데 있어요. 자, 그럼 오각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각형 같은 데서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자,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하나, 두 군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양옆에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꼭지점 두 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육각형도 한번 볼까요? 자, 육각형. 자, 이런 식으로 오각형 비슷하게 그렸으니까 육각형을 그릴 건데, 뭐 이렇게. 대충 하나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육각형인데, 자, 그럼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양옆에 이웃하는 꼭지점 두 군데, 자기 자신 빼면은 하나, 둘, 세 개. 여섯 개의 꼭지점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 양옆에 이웃하는 꼭지점 두 개 제외해서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세 군데에, 자, 이렇게 대각선을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뭘 좀 생각할 거냐면 꼭지점 개수요. 자, 그러면 삼각형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 데서도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사각형 같은 데서는 A에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도 있고 B에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럼 C에서도 이렇게 하나 긋고요.
뒤에서도 하나 긋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꼭지점에서 다 한 개씩은 그을 수 있으니까 총 4번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 4번이 다 대각선 개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각선 개수를 만약에 세본다고 하면 대각선의 총 개수죠. 대각선의 이제 총 개수는 삼각형에서는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사각형 같은 데는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하나씩 4군데에서 그을 수가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A에서 C로 긋나 C에서 A로 긋나 이렇게 두 개의 대각선이 실제 하나로 겹쳐지니까 나누기 1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총 사각형에서는 두 개의 대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따지면 오각형에서도 하나, 둘 이렇게 한 꼭지점 다 두 개씩 그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대각선이 여기서 한 번 긋고 여기서 한 번 이렇게 긋게 되니까 자, 이렇게 두 개씩 5번을 긋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하나로 겹치기 때문에 2로 나눠서 5개의 대각선이 있더라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이제 여기는 육각형도 한 꼭지점당 하나, 둘, 세 개씩 6개를 그을 수 있고, 자, 이게 긋는 거가 다 대각선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하나로 겹치니까 나누기를 해서, 자, 이렇게 곱하고 나누기 1을 해서 대각선 개수가 9개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없으면 정리. 자, 그래서 이제 N각형에서는 자, 총 N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한 꼭지점이나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가 자기 자신 하나, 그 다음에 양옆에 이웃한 거 2개 제외해서 N-3개 그을 수 있어요. 자, 꼭지점 수에서 3개가 제일 됩니다. 자기 자신 하나, 우리 양옆으로 이웃하는, 변으로 연결되는 이웃하는 꼭지점 2군데를 제외해서 총 3개를 제외하니까 한 꼭지점당 N-3개 그을 수 있죠. 600이 3한 거, 500이 2한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N개의 꼭지점에서 그으니까 N-3개씩 N개의 꼭지점에서 여러 번 긋기 때문에 N-3을 N번만큼 더해야 되기 때문에 N으로 곱하시게 되겠고 나누기 2. 두 개가 하나로 겹쳐지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우리가 대각선의 N각형에서 꼭지점의 개수를 알면 대각선이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이제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거 자체를 조금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조금 통으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한 꼭지점다 자기 자신과 양옆에 이웃하는 2개, 총 3개를 제외한 나머지 꼭지점에 다 대각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한 꼭지점당 N-3개를 긋게 되고 N개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N-3개를 N번씩 N개의 꼭지점에서 긋게 되니까 N-3을 N번 더하게 돼서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 2개가 하나로 겹쳐지니까 나누기 2까지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자, 이것과 관련된 변형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 관련 문제들 조금 보시면 거기 57쪽 보시면 돼요. 57쪽에 이제 여긴 좀 지울게요. 자, 요것만 남겨놓고 여긴 좀 지우고 문제 좀 풀이해 볼게요. 자, 뭐 관련 공식은 이제 책에 다 있으니까 거기 책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57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57쪽 예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다각형의 꼭지점 개수만 알면 대각선 수구하는 거는 그냥 공식만 외워서도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공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예제 20번 같이 5개의 도시를 뭔가 연결할 때 그 연결할 수 있는 회선의 개수 우리가 뭐 강케이플 얘기도 나오고 회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5개의 지점을 다른 지점과 연결할 수 있는 회선의 개수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긋게 되면은 이런 게 선 하나하나가 그 회선이라고 문제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렇게 그을 수 있는 선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뜻을 해석하면 저렇습니다. 모든 도시들 사이에 직통으로 연결하는 회선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선들 다 연결했을 때 자, 이런 선이 몇 개가 되냐? 그럼 뒤에서도 이렇게 그어야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어서 총 몇 개 그려지는지 구하는 거니까 뭐 문제에서는 이걸 딱 이렇게 오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각형의 변의 개수와 여기서 그려지는 대각선의 개수를 다 합쳐서 이렇게 구하라고 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한 꼭지점당
지금 A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그었죠? B에서도 하나, 둘, 셋, 네 개 그었어요. 이렇게 네 개씩 다섯 번은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 맨 첫 단원에서 했던 선분의 개수를 세는 거냐냐, 세는 것 마냥 이렇게 한 꽃진전 다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다 세고 다섯 개 꽃진전 있으니까 살을 다섯 번 모아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하나로 겹쳐지는 선분이 이제 있게 되니까 자 두 개가 하나로 겹쳐지게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서 그냥 여기서 10개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선분의 개수를 이제 세는 식으로 문제에서 필요한 개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그게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고요. 이렇게 다섯 개의 의자에 사람이 앉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여섯 개로 해볼까요?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로 해볼게요. 뭐 개수 좀 늘려보죠. 뭐. 자, 이렇게 자,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여섯 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자, 여섯 명의 사람 앉혀놓은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여섯 명의 사람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웃할 있는, 즉, A 입장에서 B하고 E가 이웃한 건데, 이웃해 있는 애들 말고 이웃하지 않은 애들끼리 악수를 하는 횟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문제 워딩이 보통 이래요. 이웃하지 않는 사람끼리 악수하는 횟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총 몇 번의 악수를 사람들끼리 하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한 번씩 악수를 하는 거니까 그럼 A는 B하고 E에 이웃해 있기 때문에 F죠. B하고 F에 이웃해 있기 때문에 A하고 이웃하지 않은 애들은 C하고 D하고 E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자 악수를 한 것을 이렇게 선분으로 표현하면은 자 이렇게 이 선분의 개수가 즉 악수를 하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A, B, C, D, E, F를 막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해 놓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육각형이 되는 거고요. 육각형이 꼭지점 역할을 사람이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악수를 하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의 개수로 세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악수를 할 때마다 이게 지금 책이나 안 나오는 문제고 이제 올류 씌워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놓고 악수를 하는 횟수를 대각선으로 바꿔서 이런 대각선의 개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웃하지 않은 악수하는 횟수이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사람끼리 이제 악수하는 건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대각선의 개수랑 마찬가지니까 대각선의 개수로 세주면은 자, 이렇게 한 사람당 세명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악수가 총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A와 C하고 악수하나, C하고 A가 하고 악수하나, 같은 악수니까 두 개의 악수가 하나로 겹쳐서 2로 나누면은 저렇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처럼 악수를 하는 횟수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의 개수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예제들도 하나씩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각선의 개수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각선의 개수가 이렇게 구해지니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해지니까 대각선의 개수를 알려줄 테니 주어진 다각형이 몇 각형인지 구해봐라라고 시키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각선 개수가 77개인 다각형의 꼭지점 개수는 몇 개지? 이렇게 구해보라고 시키는 게 여기는 20-1번이거든요. 자, 그럼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각형의 꼭지점 수를 뭔지 모르니까 N각형이라고 치면은 이거 대각선 개수 이렇게 구해진 거잖아요. 자, 이렇게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굽혔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77개가 나왔으니까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N 곱하기 N-3은요, 154일 거예요.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괜찮죠? 2분의 154해야 77 나오니까. 자, 여기가 괜찮으면, 자, 여기서 이제 n의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152라고 썼어. 154인데.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곱해서 154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네 값을 예측할 때는 이제 찍는 거예요. 예상하여 확인하여 풀기하 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 곱하시면은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분배 고치로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돼가지고 중상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 푸는 과정이 중상 과정부터 나오는데 사실 중3에서 2차 방정식 풀 때도요. 이제 사실 예상해서 확인해서 풀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두 수가 곱해지는데 얘네들 n하고 n-3은요. 꼭지점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의 곱이거든요. 둘 다 자연수고 n하고 n-3이니까 그러면 얘네 둘은 n하고 n-3의 곱이기 때문에 차이가 3이에요. 3인 두 수예요. 걔네들을 곱해서 요거 나온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중상 과정에서도 뭐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거 없고 곱해서 154가 되는 것 중에 차이가 3인 걸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내가 n에다가 적당한 수를 한번 넣어보겠어? n이 10이면 이거 되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물론 이제 10이면 안 돼요. 왜냐면 10 곱하기 7하면은 70이거든요. 그러니까 n에서 10을 넣어보니까 70이기 때문에 여기 이 수보다는 한참 모자라. 그러니까 n에다가 적당하게 다른 수를 집어넣어봐. 한 15 정도로. 그럼 15 곱하기 자, 15 집어넣으면 15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한 180 정도 돼요. 이렇게 180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0으로 넣어봤더니 이것보다 넘어갔어. 그러면은 n의 값을 좀 줄여서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지. 자, 이렇게 예상해서 이제 확인하는 풀이를 하시면 돼요. 예, 찍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n에다 14를 집어넣어봐요. 14 곱하기 11이 되는데 이건 154가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n에다가 뭔가 적당히 수를 넣어서 실제로 154가 나오는지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4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이제 확인했고요. 여기서 3을 줄여야, 즉 14각형인데 빼기 3을 해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의 개수가 이렇게 구해져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엄연하게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풀면은 2차식이 나오니까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n의 값을 예상해서 이제 풀어 주셔야 돼요. 1차 방정식 때처럼 안 풀리고요. 이렇게 n에다 적당한 수를 찍어서 넣어보고 실제 154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이제 정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대각선 개수를 가지고 꼭지점 개수를 세는 문제들은 저렇게 이제 좀 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유제 20-2번은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에 의해서 이 대각선 때문에 이제 다각형이 이제 삼각형으로 다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에 대한 이제 조건을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고 이제 이게 몇 각형인지 알아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를 다 구해봐라 라고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딱 요것만 알아보시면 되는데 자, 사각형부터 대각선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사각형 그리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딱 이렇게 한 개만 그릴 수 있으니까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죠. 그렇죠? 삼각형 두 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오각형요. 오각형, 육각형까지 한번 해볼 건데, 그럼 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두 개 그릴 수 있으니까 삼각형이 한 개, 두 개, 세 개로 쪼개져요. 자, 요거 세 개. 자, 그럼 육각형도 한번 볼게요. 자, 육각형. 자, 그럼 육각형도 여기서 내가 하나, 둘, 뭔가 이상하다. 오각형 그렸네? 바보. 육각형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육각형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대각선 그릴 수 있으니까 삼각형 하는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 네 개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 나오죠. 자, 이 규칙성은 되게 단순한데,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이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으니까 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변이 아닌, 자, 요거 두 군데가 아닌 여기 동그라미 친 두 군데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는 이 꼭지점에서 대각선 그었으니까 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두 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에서
이게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변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꼭 변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네 개. 그러니까 내가 대각선을 그었을 때 그 대각선을 그은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변들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니 이렇게 항상 두 개의 변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삼각형 개수가 자, n각형이라면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자기 이제 대각선을 그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두 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들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니 얘네들은 반드시 자, 꼭지점에서 2를 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두 개 나오고 오각형이니까 세 개 나오고 육각형이니까 네 개 나왔죠? 다 꼭지점 개수에서 두 개 빠진 거예요. 보면. 그래서 n-2개라고 이제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n-2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면은 그 n-2를 해서 지금 7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각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구각형의 대각선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각선 개수는 이제 꼭지점 개수에서 자기 자신과 양옆에 있는 두 개를 제외한 세 개를 빼서 6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고 이런 거를 9개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두 개가 하나로 겹쳐지니까 나누기 1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이제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한 대략 이 정도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제 자, 꼭지점의 개수를 대각선 수 세는 공식으로 알아보고 이제 몇 값형인지 구해봐라. 그래서 몇 값형인지 구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 조건으로는 한 꼭지점에서 그는 대각선 때문에 생기는 삼각형 개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내고 그걸로 이제 대각선 개수를 또 세봐라라고 이제 시키는 일들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거 빨간 박스 치는 데는 요거 자, 요거는 지금 책에 이제 조금 공식으로 적혀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적어 놓으세요. 그 57쪽에다, 개념한테 57쪽에다 적어 놓으시면은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비원 교재 푸시면 되니까 이거 빨간 박스는 꼭 쓰시고요. 지금. 네, 다 쓰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 거 봅시다. 이제 각에 대한 문제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다각형의 이제 내각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는 먼저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대한 성질을 먼저 배우게 되거든요.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이라고 해서 삼각형에서 생기는 각의 크기들을 이제 좀 구하는 일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삼각형 이런 거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데, 이제 좀 평범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우리 여기 있는 동글 세모 가이라고 하면 동글 세모 가이의 합은 반드시 180도가 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되는 이유는 이제 여기는 변 AB하고 평행한 선분을 각시의 외곽 쪽에서 그어버리면 자 각시의 이제 이쪽에서 그어버리면 여기 자 평행선에 의해서 동글동글 이렇게 억각자리에 들어오고요. 세모 이렇게 이게 동의각자리로 들어왔을 때 하나, 둘, 세 개의 합이 평각으로 모이기 때문에 180도라고 해서 우리가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입니다라고 문제들에서 흔히 설명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이제 뭐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외곽이라는 말을 잠깐 썼잖아요. 여기도 있지만 그럼 이제 다각형에는 이제 내각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외곽이라는 것도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흔히 외곽이라고 하면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처럼 자 선생님이 이거 괜히 그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꼭지점에서 변의 연장선을 긋고 다른 한 변과 이루는 이런 각의 크기를 보고 우리는 다 외곽이라고 불러요. 각 B에서의 외곽. 그러니까 꼭지점 B에서의 외곽은 이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CB의 연장선과 AB가 만나서 이루는 요 각도 이제 점 B에서의 외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이 보통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모두 다 막꼭지각이니까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어느 하나만 딱 구해서 외곽의 크기가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두 군데 외곽이 생기긴 하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구하게 되는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지점에서의 내각과 외곽의 합은요, 무조건 그래서 평각을 이루기 때문에
180도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외곽의 개념은 이걸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고 외곽의 뜻을 잘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를 외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외곽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외곽이라는 거는 한 꼭지점에서의 한 변의 연장선과 다른 한 변이 이루어서 만나서 이루는 각을 보고 외곽이라고 하고,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각과 합쳐서 180도가 되는, 이제 내각과 합쳐서 180도가 되는 그런 이제 각의 크기를 보고 그 지점에서의 곡지점에서의 외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외곽이 삼각형에서는 어떤 의미를 좀 지내냐면, 우리가 점 C에서의 외곽은 여기 얘네들이거든요. 자, 변 BC의 이제 연장선과 선분 AC가 만나서 이루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점 C에서의 외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얘네들은 동구가 세모의 합이죠. 근데 이 동구라고 세모가 어디냐면 여기 보이는 삼각형의 두 내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점 C가 아닌 다른 이웃하지 않은 두 이제 내각의 합이 여기 있는 외곽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다른 꼭지점에서의 외곽의 크기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기본 문제.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 80도라고 치고요. 여기 한 5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40도라고 하죠. 40도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 각 x를 구해라 라고 시키면은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일이 그냥 이제 이런 외곽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을 이용해서 여기가 60도라고 구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180에서 60을 빼서 여기가 이제 각 x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번거롭게 구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각의 크기를 하나하나 구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리고 이게 160도가 나온 것도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180에서 80 더하기 40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180에서 빼고 있단 말이죠. 각 x를 구할 때는. 그러면 이제 각 x를 구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어차피 180 빼기 180을 하게 되니까 180끼리는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80 더하기 40을 뺐던 건데 또 한 번 빼게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풀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식에서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를 구할 때는 실제 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냥 여기 반대편에 있는 두 내각의 크기 합을 이용해서 여기는 이 외곽의 크기를 구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이건 그림을 보고 바로 여기 60도 구하지 말고 여기 있는 외곽을 구할 때는 자, 반대편에 있는 자, 이웃한 이 지점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두 내각의 합을 이용해서 반드시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이제 외곽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바로 보여드리지 말고 이제 이렇게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자주 나오는 그림들 위주로 차례대로 그냥 보여줄게요.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거기 개념 한통 60쪽 보면은 유제 21-2번 그림이 좀 보일 거예요. 자, 평행사변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들 평행사변 좀 그려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평행사변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고 이제 대각선이 그 안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각선 때문에 생기는 각 DAC를 또 이등분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삼각형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 편 BC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2라고 잡아놓고 여기를 각 X라고 한 다음에 이 X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문제를 시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 조금 알아보실 게 있어요. 이제 평행사변 같은 경우는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동일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을 그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 한번 동글 보시면 자, 여기는 AD하고 여기는 B, E하고 이제 평행하니까 여기는 동글하고 억각인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보면 DAE의 억각을 찾아보면은 여기 반대편인 자, 이쪽이 억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맞을까?
자,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는 이 각 x는요, 동그라고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발견이 되면 돼요.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기요, DC요.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인 거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DC래. CAE라는 삼각형 보면은 양 끝각이 동글동글 이렇게 같아졌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등변인 거 인정할 수 있나요? 자, 삼각형 CAE는 이등변. 요거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CAE는 이등변. 가인이 괜찮나?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이등변인 거 인정할 수 있으면은 문제는 다 풀렸어요. 자, 여기 각 B가 75도고요. 각 ACD가 55도예요. 그럼 이것까지 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변 AB랑 변 CD는 서로 평행선이기 때문에 평행선, 자, 그럼 각 B랑 똑같은 데를 이쪽에서 찾으면은 여기 동의각인 DC가 각 B랑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75도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얘네 두 각을 모아서, 여기가 이제 합이 130도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을 알았으니까 나오는 이 동굴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세 내각의 크기 합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이런 거 조금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곽의 크기까지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자, 이제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62쪽 보시면은, 자, 거기 예제 22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2번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한복 그리기 한 그림인데, 선생님 그림 그리고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복 그리기 한 거고요.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니에요. 자, A, B, C, D, 여기가 EF인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끄트머리에 있는 6개의 가게 크기를 다 합친 게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다각형에서 뭔가 이상한 도형 그려주고 가게 크기 합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가게 크기들을 어느 한 다각형 안에 다 합쳐가지고 모아서 옮겨 놓는 일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삼각형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각 A와 각 B를 두 내각으로 하는 삼각형 하나 이제 표시를 해보시면 이 삼각형의 외곽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요놈은 자,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즉 반대편에 있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끄트머리 있던 가게 크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내부에 내각에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합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삼각형 하나 만들어주면 각 C와 각 D를 내각으로 하는 삼각형 하나 그려주면은 자, 여기가 이 빨간색 삼각형의 외곽인 거죠. 근데 여기는 반대편에 있는 두 내각인 C와 D를 합친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시면 문제풀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요거요. 자,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있는 요 사각형. 자, 이렇게 A, B, C, D가 이제 안에 모인 이 사각형에서 우리가 이렇게 A, B, C, D, E, F를 다 합치게 되면 몇 도인지는 알 수 있어요. 도형으로. 360도 맞죠? 그쵸? 사각형의 4개의 내각의 크기 합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360도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시연이도 여기까지 괜찮죠? 360도 이렇게 A, B, C, D, E, F 모여서 사각형의 네 대각의 크기 합을 구하니까 360도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아래 페이지에 있는 유제 22-1번의 그림 중에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가게 크기를 써놓고 좀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의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엄연히 얘기하면 사각형이에요, 얘네들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이는 각 BCD를 이제 구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모양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파내서 지운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목하게 이제 깎아서 이제 이런 모양의 화살표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살표 모양들은요.
자, 이렇게 원래는 삼각형이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파내서 만들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파낸 부분을 다시 메꿔줘요. 그러면 삼각형 BCD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 메꿔주는 부분 때문에 새로 생기는 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글세모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식이 나오는데 그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에 의해서 동글과 세모와 각 X의 크기의 합은 180도예요. 이거 인정? 자, 그러면은 삼각형 ABD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글과 세모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35, 30, 50을 합쳐서 자, 이게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몇 도일까요? 좀 여기 밑에다 다시 세로 쓸게요. 자, 동글과 세모와 35, 30, 50 합치면 몇 도라고 주장해야 돼? 네, 그렇죠. 180도죠.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나요? 자, 그러면은 문제 다 풀었어요. 자, 그럼 여기를 합치시면은 자, 위에 있는 식하고 바로 비교를 해도 되는데 동글 세모 요거 합치면 180도니까 여기를 합치면은 이게 정확하게 115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동글 더하기 세모가 65도거든요. 그럼 여기가 65도니까 요거랑 합쳐서 180도가 되려면 각 x가 115도랑 똑같아져야지.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x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식으로 알아보면은 이만큼의 합이 그대로 각 x가 되는 거고요. 그림에서는 요놈, 요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 합치면 각 x예요. 그래서 한 번에 여기서 x를 구할 때 얘네들 셋을 구해서 풀어주는 방법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문제들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응용 문제들에서는 그림을 이딴 식으로 그리기도 하죠. 자, 삼각형 안 그려주고요. 사각형 비슷한 거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내가지고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릴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좀 더 뒷부분에서 좀 배우면 되는 거니까 방금 이상하게 그린 이제 오징어 같이 생긴 거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자, 이것만 정확하게 오늘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추가로 두 개의 문제만 더 보시면 돼요. 자, 거기 64쪽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메꿔서 푸는 그림들이 있는데 64쪽에 23번. 자, 그럼 64쪽 23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요. 제 삼각형 ABC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여기 예제 문제예요. 맨 위에. 자, 지금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각 B의 내각의 이등분선도 그리고 각 C의 외곽의 이등분선도 그려서 자, 이런 식으로 점 D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 점 E가 하나 박혀 있고요.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 이용해서 만들어진 도형에서 각 A를 알려주고, 즉 여기를 알려주고, 여기는 각 X를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고 있는 건데, 자, 문제풀이의 기본.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내가 여기 가위 두 개는 자, 가위 두 개는 여기는 64하고 동글 두 개. 얘네들이 가위 두 개 모은 게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는 외곽이니까 ABC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인 64와 동글 두 개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삼각형 ABC의 입장에선 그렇지. 그 삼각형 여기 B, C, D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여기가 외곽이거든요. 가위 하나가. 그럼 가위 하나는 자, 가위와 이웃하지 않은 여기요. 자, 여기 그냥 X라고만 쓸게요. 여기 동그라고 여기는 각 X를 합친 거랑 똑같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을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등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동글 있는 부분을요, 이항을 해보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항을 해보시면, 뭐, 물론 여기서도 바로 알 수도 있겠지만, 가위 두 개에서 동글 두 개를 빼면 64도입니다. 그런데 가위 하나에서 동글 하나만 빼면은 그게 각 X예요. 자, 그러면 X가 얼마인지 바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가위 두 개에서 동글 두 개 뺀 게 64니까 한 개짜리씩 빼면은 각 X면은 여기가 자, 64의 절반인 32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상할 거 있을까?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이제 바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따로 다른 문제.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유제 23-1번 같이 이등변 삼각형 두 개 모여 있는 거. 살짝 심한 문제로 가면은 이등변 삼각형 이제 세 개나 네 개까지도 그려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만 있고 시간상 두 개만 소개를 할게요. 필요한 문제들 세 개짜리가 이제 비원에서 나오진 않는데 이제 세 개짜리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더 소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 두 개 붙여놓고 그려준 다음에 여기는 각 B의 크기가 32도라고 알려주고 각 DC 여기 임시로 점 하나 박읍시다. 2라고 해놓고 여기 있는 각 DC의 크기인 각 X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32도인 거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뭐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각 DAC. 자, 여기 보면 삼각형 ABC의 외곽이기도 한데 여기 몇 도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두 내각을 합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 하나 더 있으니까 자, 여기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으니까 자, 밑각을 찾으면 여기가 64도거든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마무리는 이제 이것까지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는요. 자, 여기서 이제 각 X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물론 이제 각의 크기를 여기를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 DBC의 외곽이죠. 그쵸? 그럼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인 62하고 34를 더해서 X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비원 문제를 조금 풀어오시려면은 요것까지요. 자, 요 그림까지 한번 보세요. 이제 아까 그 62쪽에 썼던 예제 그림하고 좀 비슷한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별 모양을 그렸어요. A, B, C, D, E가 있어요. 요거는 책에 없는 그림이니까 그리면서 같이 봐주세요. 따로 필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5개의 끄트머리에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라고 시켜요. 각 A, B, C, D 구해보쇼 문제로 시킵니다. 자, 이걸 이제 구하라고 시키는 건데, 자, 그럼 이거를 몇 도인지 구하라고 시키는 건데, 자, 이것도 아까 62쪽에 있던 예제처럼 이렇게 그림을 바꿔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각 A와 각 D를 두 내각으로 하는 삼각형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쪽이, 예, 여기 노란색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고, 아, 여기는 얘네도 두 내각의 합이 여기는 이 외곽이구나 해서 A 플러스 D를 해서 이렇게 모읍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조그만 데라 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B하고 각 E를 내각으로 하는 삼각형 하나 표시를 해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빨간색으로 빗건친 부분이 여기는 B, E를 연결한 삼각형의 빨간색 삼각형의 외곽이 되는 건데 여기가 B 플러스 E가 돼요. 그러면 자,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이 외곽이니까 그럼 여기 보이는 이 각 C가 있는 삼각형 쪽에서 A, B, C, D, E를 다 합치면 180도인 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으로 구해지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내각의 합을 외곽으로 옮겨서 다른 한 도형의 내각으로 모아주면은 다각형의 내각의 합으로 이런 식의 각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표 모양 돼 있는 그림들도 저렇게 이제 종종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비원에서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오시면 되고요. 이제